$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네.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이양입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좀 그렇습니다. 무색하네요. 이거 어떻게 그래요? 위원님 건강 상태를 제가 목으로 좀 체크해 보자면 살짝 안 네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목이 약간 쉰 것 같네요. 네. 부디 얼른 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스튜디오에서 네. 뵙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맨 첫 장에 딱 헤드라인이 네, 4주 연속 하락. 네, 시장 아, 기준으로. 네, 아쉽죠. 뭐 주시장이 4주 연속 하락했고요. 지난주에도 하루 이틀 정도 제외하고는 뭐 계속 연이어 하락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락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그림 딱 2장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뭐 있나 하면서 업데이트를 좀 해봤는데요. 실제로 보면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물가라는 것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앞선 코너에서 김현수 부장께서 어떤 농업 가격, 저도 뭐 옥수수 가격도 얘기하고 밀 가격이 되겠지만 관련 기업들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한편에서는 또 민간인들을 어떤 피난할 수 있게 마련해 준다고 하다가 또 거기다 폭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차 끝나고 3차 협상권 한다는데 언제 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어지러운 구간인데요. 앞서 이제 먹거리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가장 우리가 실감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것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잖아요. 근데 사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요. 우리나라 이제 각종 세제 혜택도 있고 그래서 약간 뭐 변동이 그런 요인이 있지만 미국은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가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국가, 대부분의 미국의 지역이나 이렇게 주 도시별로 약간 다르겠지만요. 오늘 미국 전체 평균으로요. 전체 평균으로 2008년 7월인가 이후로 처음으로 전체 평균이 그러니까 무연 휘발유죠. 무연 휘발유 기본 레귤러 가격이 $4로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아주 평균이니까 아주 싼 건데요. $4에서 거기서 지금 최고 수준이 $4 11센트가 2008년 가격인데 지금 올해 이번 주에 아마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에 사상 최고의 가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4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우리 산불에서 보시는 분은 $4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4는 미국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뭐 텍사스가 됐건 아주 싼 지역, 뭐 비싼 지역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여드렸지만 특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건 시카고인데요. 잠시 전에 뉴스를 업데이트했는데 많은 분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도 LA에 계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한인타운으로 유명한 길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블루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블루버드랑 페어팩스라는 애비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LA의 한인타운의 한복판에 있는 그 길입니다. 올림픽 블루버드랑 페어팩스예요. 지금 오늘 현재 붙어 있는 가격이요. 무연 휘발유 기본 가격이 $6 99센트에 붙어 있고요. 슈프림 가격은 지금 $7 29센트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6 99센트면 제가 상상이 못하는 가격이거든요. $7면 아주 정말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이거 한 자리도 안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엄청나게 올라간 건데 지금 $7가 기본 가격이 나왔다. 이건 그만큼 이런 물가 수준이 워낙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누가 뭐라래도 3월 10일 날 있을 이번 주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앞선 코너에도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가지수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모든 것이 계속 말씀드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 내에서 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의 그 비중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비중을 네, 보니까 가장 높은 게 저희가 계속 확인했었던 팔라듐 네네, 이거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의 가격도 지금 뭐 말도 할 수 없이 엄청 많이 그렇죠. 뛰었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저희야 이제 여기서 네. 볼 수 있는 것이 그 원유라든가요. 뭐 금 그 정도 있겠지만 알루미늄 정도 있겠지만 우리가 잘 몰라가는 뭐 팔라디움이나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쓰이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어디다 쓰이는지는 뭐 알 필요 없죠. 다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반도체에 들어간다, 무슨 자동차 소재에 들어간다 등등 얘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러시아의 이 부분도 진짜 빨리 해결돼야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그렇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좀 쉴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 안타깝지만 오늘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몇 가지만 보면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지난 주말만 같이 보시면 115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금가격 늘차 말씀드렸죠. 금값이랑 달러 가격이 올라가선 주시장에 재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금 많이 갖고 있는 분 돈을 벌 수 있죠. 그리고 미국 달러를 그냥 투자 목적으로 현금을 달러 많이 갖고 계시는 돈 버실 수 있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금값이요. 2020년 9월 이후 최고 수준 가면서 바로 2,000달러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2,000달러가 넘었던 것은 그 팬데믹 때 그때 잠깐 넘었던 거거든요. 이거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이없게 올라가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고요. 그다음은 이제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 지금 2020년 5월 이후 또 최고 수준까지 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불안한 사람들 달러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러시아 사람이 지금 러시아 루블을 갖고 있어 갖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불안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네.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쉽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지금 뭐 대표적인 기업들 저희가 그렇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장 부사장님 맵을 쫙 보여주셨는데 네. 올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에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쉐브론이 뭐 대표적인 거죠. 네. 정유회사 중에서. 쉐브론이 이제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저도 앞서 김현수 원장 때 저도 들었지만 동업 관련 주식이 막 올라간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반면에 이제 저나 누구나 다 얘기했던 금융주가 이제 계속 연초 이후 최저 수준까지 가고 그쵸. 있습니다. 답답하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 단기간에 이제 부담스럽지만 왜냐하면 자금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25bp밖에 안 올릴 것으로 지금 거의 굳어져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은 내년까지 9번, 골드만삭스 11번을 올린다니까 결국 시기적인 문제죠. 다만 이 모든 것이 언제 해결될지 모른다는 것이 답답한 구간일 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기타 대표적인 주식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죠. 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사신 분은 여전히 아무리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덜 빠졌다고 하더라도 속상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거든요. 여전히 시장은 좀 재미없는 그런 구간이지만 그 본인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 그럴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과연 문제가 있을까? 애플이 과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시는 시기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네. 쿠팡은 왜 이렇게 하락한 거예요? 쿠팡은 제가 오늘 좀 이거 보여드리기 이거 보면 있으면 속상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쿠팡은 작년 4월인가 제가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요. 그 공모가 우리 IPO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서 70달러, 80달러 올라갔을 텐데요. 저는 쿠팡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정말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침 그날 3%에 나왔던 날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소신껏 말씀드렸는데 쿠팡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가격을 보면 너무나 비싼 가격입니다. 너무나 비싼 가격이. 한 번도 흑자를 낸 적도 없고 언젠가 흑자를 낼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또 그 생각보다 더 적자 규모를 냈잖아요. 물론 이제 쿠팡의 어떤 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좋죠. 서비스 쓰시고 뭐 이런 분들은 다 편하게 쓰시는 분 계시겠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언제 돈을 벌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꿈과 희망이라든가 언론이나 어떤 회사 측에서 홍보하는 것과 그것이 그 주주로서는 볼 때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수많은 부사장님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특히 IPO 시점에서 너무 꿈과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종을 올린 기업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투자를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맞습니다. 선호하시고 예. 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의 미국 그렇죠. 상장이었기 예.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초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쓰라린 수익률의 하락을 경험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발표된 경제지표 뭐 긍정적으로 발표돼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전혀 시장이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요? 네, 그 2달 연속으로 깜짝 그 고용 보고서가 네. 나왔거든요. 특히 이제 44만 건이 전망됐는데 68만 건 수준까지 나서 깜짝 놀랄 수준이 나왔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답답한 부분이죠. 다만 이 자체는 긍정적인데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것들과 주시장은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엄청나게 좋은 재료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방점을 찍으시고 나쁜 건 아니라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모닝 컨설트라는 곳에서도 이코노미스트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미크론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가 됐고 기업들이 앞으로의 강한 수요 회복에 좀 확신을 갖는 그런 분위기라고 얘기하고 있겠고요. 미국 노동시장의 회복력에 대해서는 아주 놀라고 있다는 거죠. 다만 핵심은 과거의 일자리랑 지금의 일자리랑 많이 다르다는 것이 분명히 또 하나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서 그냥 그 현장에서 모두 같이 일하고 회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소위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 있건 심지어는 언제 일하건 간에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들이죠. 한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발표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면 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 변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 주가는 다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리오프닝 되는 시점에서 좀 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CNN 벡트노멀 인덱스가 95까지 회복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발표된 거로 보면 다시 92 시즌은 약간 내려와 있다는 거죠. 이거 역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것은 휘발유 가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보니까 약간 다른 거를 하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담배 소비가 줄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담배 판매처가 제일 많은 곳이 제일 많이 팔리는 단일 지역이 주유소의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주유소의 편의점. 근데 주유소 가는 사람들이 줄고 워낙 가격이 세게 붙으니까 담배를 줄여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담배 가격은 요즘 담배 회사 주가는 뭐 배당 이런 걸 주고 있지만 그런 이슈까지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런 물가가 다양한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거지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팩트노멀 인덱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얼른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개별 기업들의 이슈, 뭐 좋은 소식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좀 너무 우중충하고 우울하네요. 우중충합니까? 네. 절 보십시오. 네? 절 보시고 좀 풀어보십시오.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밝은 장부사장과 함께 저도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